좋아요, 구독. 계속 이제 시장에서 또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지금 다시 뭐 4.3 3호. 예, 중반까지 갔고 네. 한때 또 4.4까지 막 툭툭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시장이 막 두둥을 쳐요. 네.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금리 문제를 들고 오셨죠? 네. 제 전공입니다. 이런 거 좋아요. 전공. 예. 채권 파트는 제 전공 중에 전공이고요. 예. 환율이 그 다음입니다. 전공법으로 네.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금융시장을 얘기할 때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금과 통화시장을 금융시장으로 얘기합니다. 네. 자금시장은 채권이고요. 통화시장은 환율입니다. 네. 그럼 먼저 자금시장에 대한 메커닉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문가 같습니까? 그럼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적을 준비하겠습니다. 금리는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최대 변수의 요건이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자산이 운용되는 건 환율 시장인데, 네. 환 시장인데 환은 너무 여러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달러 말고도 다양한 상품들의 돈이 제일 큰 게 환 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집중화된, 그러니까 상품에 집중화된 예. 임팩트 있게 하나의 돈이 모여 있는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은 채권 시장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채권 투자할 때 미채권에 투자하니까요. 예. 대부분 예. 우리가 뭐 일본 채권이나 이런 거 사기도 하지만 그 비중은 작고요. 예. 그래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하게 되면 전체 금융 시장의 물줄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미 채권 수익률 10년물이 최근에 4%에서 한 달 반 전에 4% 수준에서 4.35까지 올라왔어요. 예. 최근 단계에서의 흐름을 보면 5.1%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3.8까지 내려왔다가 4%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4.35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기준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엔화에 대한 부분을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터닝 포인트의 지점으로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모든 금융상은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름을 가져가면서 이게 하향화냐 상향화로 방향성을 가져가거든요. 네. 10년 국제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4.5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일정 레인지 내에서의 범위 움직임입니다. 네. 4.5가 왜 중요하느냐? 예. 지난 30년 동안에 완전한 고점이 아니고요. 박스 상단, 그러니까 완전한 고점은 5.1%가 고점입니다. 예. 한 3번 있었어요. 네. 근데 박스 상단에서 치열하게 매매가 일어났던 고점은 4.5%입니다. 음. 그래서 지난해 5.1까지 가는 과정에서 4.5를 돌파하면서 5.1까지 슈팅이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4.5를 돌파하면 우리가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전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예. 미국의 금리가 5%까지 갔었고 지금 4%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요인은 예. 연준에서 그간의 4,500조에 대한 그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난 금고에 있는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달러 강세와 채권 매각을 위한 고금리 상황을 유지했거든요. 이제 그렇겠죠. 4,500조, 예. 3,500조를 다 매각을 했어요. 네. 그 매각된 미 채권을 산 나라는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바가지 쓴 거죠. 쉽게 말해서. 그 금리는 높으니까 네. 채권 가격은 낮다고 하게 되면 바가지네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 미국이 달러를 발행할 때 예. 그냥 무제한 달러 발행이라는데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예. 연준이 그 행정부에서 딱 요청을 합니다. 예. 이번에 시장에 뭐 1억 달러를 공급해야 되는데 연준 너희들이 달러 좀 찍어내라. 그럼 패드가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채권을 발행해서 연준 금고에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대차 대표를 맞춰야 되니까. 예. 그 파월 의장이 대차 대표 뭐 데이터보다 예. 요거거든요. 예. 발행하는 만큼 채권을 발행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그 양적 긴축해서 돈 끌어낸다고 하잖아요. 예.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각을 해서 예. 달러를 걸어들여요. 그렇죠. 이 회수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1,100원대에서 채권 1%대에서 발행을 해서 사가게 만들고, 네. 아니 그 달러를 발행했고, 예. 채권도 발행했고, 예. 이걸 4%에 5%에 팔아서 음. 달러 강세 일등이. 미국은 그 제조업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로 국가가 운영된다고 하잖아요. 예. 여기서 몇 천억을 벌었을 겁니다. 몇 천조를. 예. 그래서 이 차익으로 돈 벌금 다 벌었어요. 예. 눈탱이 맞은 것들은 이제 다 그 한국 뭐 등등등 나라들이 그래서 예. 금리가 더 예.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네. 연준 금고에 있는 채권들 다 팔았어요. 좀 남긴 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해 그 연준에서 아마 그 패드에서 그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2.5조 달러, 그러니까 3,500조에 대한 채권을 연내에 발행하겠다라고 했던 게 파월 의장의 지난해 연초 그 메시지였거든요. 예. 3,500조를 거의 다 발행을 해서 마무리되었어요. 좀 예. 남긴 했는데 예. 채권 다 발행했는데 금리를 올릴 필요 없죠. 예. 금리 그러면 손해죠. 예. 내려가야 됩니다. 음. 달러도 약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4.35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예.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 연준 위원들이 최근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올해 3번 하는데 예. 6월이 아닐 수도 있어. 네. 니들 긴장해. 9월에 할 수도 있다? 네. 라는 메시지죠. 예.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요 메시지 합니다. 예. 연준은요. 시장에 대해서 딱 2가지 행위를 합니다. 첫 번째 립 서비스. 네. 두 번째 책 금리 가지고 장난합니다. 요걸로 그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네. 지금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 네. 예. 6월에 할지도 모르겠는데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봐서는. 예.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고 시장은 좋은 건 아니니까 예. 연준은 분명히 이 지금의 금리 상황을 9월 또는 선거 예. 이때까지 끌고 갈 거예요. 예. 선거 이후에 할 겁니다. 예. 6월에 안 하면 9월에도 힘들고 선거 이후에. 예. 근데 동결 기간에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시장은 좋았어요. 2008년도에 16개월 동결 기간에 35% 올랐고요.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이때 동결 기간은 9개월 됐어요. 이때 네. 40% 올랐어요. 예. 금리 동결 기간은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인하 인상 때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지금 4.35까지 올라와서 4.5 올라가면 또 고금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작동하고 주변에서는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거 뭐 불안한 거 아니야? 또 예전같이 이런 상황 나타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예. 다 채권 팔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있는 돈 끌어서 주식해라.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마통? 예. 마통. 예, 마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연장을 또 해보게 되면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삼성전자를 따라갈 만한 IT 전기전자 예.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면서 예. 딱 말씀하셨던 종목이 대표적인 삼성전기, 네, 좋습니다. LG전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걸 확장해서 네. 또 다른 섹터 없을까요? 네. 아까 시총 상위 내에서 아직 2,5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순서를 달리하겠지만 따라간다는 말씀드렸죠. 네. 반도체 좋아하시니까. 반도체 내에서는 네. 저는 삼성전자가 쉬어가야 되고 AI 반도체도 이제 단기 조정 지점에서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지점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를 나는 꼭 사고 싶어. 예. 남들이 반도체 하니까 내 계좌에 반도체가 없어. 네. 이미 다 팔아먹었어. 올라올 때 정리했다. 예. 근데 지금 반도체 얘기하니까 반도체 뭐 하나 담아놔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예. 그래서 반도체 하나만 추천해줘. 예. 라고 하면 예. 반도체를 산다면은 예.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살 때 보통 뭐 소재주 얘기하고 뭐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예.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산다면 제가 산다라면 예. 저는 포트에 이제 반도체를 꼭 담아야 되겠다면 파운드리 쪽에서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 주가 연동된 흐름을 보이면서 실적이 지난해 그다지 안 좋았지만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매출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연동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SFA 반도체라든가 SFA 반도체. 예. DB하이텍이라든가 DB하이텍이요? 네. 네. 요런 맥락에서의 종목들이 네. 원래 주가 습성상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나면 뒤따라서 탄력이 나가는 종목들이거든요. 뒤늦게. 네, 그렇죠. 예. 원래 그렇습니다. 습성상 그렇습니다. 네. 실적과 연동돼서 주가에 반응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뭐 SFA 반도체가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뭐 AI 쪽에 다층 메모리 반도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뭐 납품을 이 아니거든요. 레거시라고 그러죠. 이런 레거시 쪽들. 반도체라고 예. 보통 얘기하는데 요런 반도체들이 이제 움직일 지점에서의 타임이 됐죠. 그래서 반도체를 꼭 편입하겠다면 요거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기전자 다음 흐름으로 어떤 종목을 판단하느냐. 네. 일단 시작은 전기전자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마무리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예. 네이버, 카카오. 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 느낌이 아니고 항상 시장에서의 그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전기전자가 먼저 움직이고요. 네. 과거에는 전기전자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예. 근데 약간 요 텀을 달리해서 저는 이번에는 삼성 SDI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갈 겁니다. 전고체. 네. 예. 왜냐하면 예. 혹시 우리 대표님 SF 영화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예. 저희 애하고 저하고 코드가 딱 맞는 지점에 SF물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듄 얘기했어요. 돈 보고 예. 이번에 삼체라는 삼체. 와. 와, 핫하더라고요. 예. 저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예.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막 또 예전 원래 중국 원작 원작은 예. 소설 쓴 원작가는 예. 중국 사람이고 예. 뭐
대략적인 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예. 외계 문명과 우리 문명이 충돌하는데 네. 우리 문명의 기술 발전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내용이 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예. 미래의 기술, 과학의 발전은 예. 무선 충전과 속도라고 규정을 했어요. 무선 충전과 속도.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무선 충전이라는 게 뭐 핸드폰 무선 그렇죠. 뭐 예. 이런 무선 충전도 있겠지만 예. 거리를 지나가면서 예. 어떤 부스나 샵을 딱 지나갈 때 뭐 완충이 되거나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건 예. 이제 좀 넓게 확장하면 예. 거기에서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어떤 부스를 지나갈 때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는 것. 그런 것도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네. 거기서 충전돼 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뭐 그런 기술 발전이 되면서 모든 기기들이 이제 완벽하게 그런 중간 단계에서 과정 없이 이렇게 가는 저가 미래 기술이다. 네. 과학의 발전이다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예. 그러면 전고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서의 지금 상황이 예. LFP에 밀리고 뭐 위에서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중간에 네. 끼어가지고 네. 시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돌파구가 저는 전고체와 LFP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전고체는 제가 왜 미래산업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전고체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안정적이고 빠르고 뭐 등등등의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래 뭐 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전고체는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의 과정입니다. 음. 전고체 배터리가 돼야지만이 무선 충전을 원활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네. 속도도 개선되고 안정적이고. 네. 그래서 이 전고체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시간은 좀 남아 있어요. 네. 27년 양산이라고 하니까. 예. 하지만 이 중간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시장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네. SDI 같은 종목들 가장 빠르죠. 네. 그리고 이미 한 단계 보여줬어요. 예. 나 갈 거야 하라고 보여주고 최근 조정받고 있지만 네. 이런 모습에서 전기전자 다음에는 원래는 자동차였는데 네. 자동차보다는 이쪽 파트 좀 꿈을 갖고 올 수 있는. 네, SDI 쪽이 좀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SDI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갈 거고 여기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치고 가면서 지수를 막 끌어올리겠죠.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네, 예. 왜냐하면 3반은 시총이 3, 4인데 네. SDI는 그 뭐 7, 8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얘가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3, 4위 되는 애들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 지수 조금씩 올리면서 수익률도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시장 끌고 가고 예. 삼성전자는 그대로 곧 이제 정상 바로 밑에 베이스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고 빨리 네. 와 하고 네. 이런 시장에서 흐름들이 진행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 예. 앞과 끝은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플랫폼은 과거 패턴상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네. 중간 단계에서의 순위는 네. 그 SDI, 삼바, 예. 자동차 네.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죠. 네. 이런 형태로 시장은 진행될 것 같고 예. 좀 무겁다. 예. 좀 무거워. 수익은 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7만 원에 사서 8만 5천 원에 팔았으면 20%뭐 25% 나긴 하겠지만 예, 예. 나는 센 거 원해. 그쵸. 이왕 하는 거 좀 이게 팍팍 튀는 거 이런 거. 예, 예. 그게 뭡니까? 알려주시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또 대표님이 방송을 하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탐에 나와봐야 알지 뭐 이런 네, 쪽으로. 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네. 요즘 또 그쪽에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네. 지금 전력기기, 전선 변압기 이쪽들이 네. 이제 출발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꽤 됐는데 요즘 보면 이쪽도 딱 서가지고 계속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지금이라도 사도 되겠느냐? 전 지금도 사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보면 현대하고 LS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얘가 빠르고, 그러니까 현대하고 LS라는 게 LS 일렉트로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렉트로닉. 예. 네, 예. 현대 예. 일렉트로닉하고 예. 얘네 둘이 10만 원, 20만 원이거든요. 가격 차가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저는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도 된다는 평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렉트릭. 예. 기관 동향에서의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네. 현대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현대를 일부 매도하고 LS로 계속 그 자산 편입 비중을 교체하는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들도 똑똑하고 뭐 잘해서 주식을 뭐 굉장히 잘한다는 게 얘네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또- 20만 원짜리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니, 똑같은데 회사가 10만 원짜리로 좀 주수를 늘려보자 예. 라는 측면에서 이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맥락에서
두 종목 중에 찍어본다면 LS가 나왔고요. 네. 가벼운 종목의 재룡전기 흐름이 나은데 대룡전기에. 이러죠. 전력기가 고점이 아닐까 부담스러운데 지금이라 올라타도 될까라고 많이 판단들을 하시는데 네. 주가 고점이 나올 때는요. 예. 슈팅이 나오면서 갭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갭이 안 나오고 계속 흔들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우리 한미반도체에서 경험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흔들흔들하면서 계속 가요. 근데 마지막 구간에 갭이 나오거나 장대봉으로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딱 찍어주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쉽게 안 죽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에코프로 때 보셨지 않습니까? 마구 몰려서 네. 쫙 쓴 그거. 그건 너무 확실하게 보이죠, 그렇죠? 음봉의 윗골이 너무 길게. 예. 근데 삼성전자도 96,800원 찍을 때 똑같았어요. 그랬었죠. 예. 이런 열광하는 거. 네. 예. 예. 이런 식으로가 이제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나오기까지는 네. 흔들흔들해도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삼성당 제약을 비롯해서 바이오 섹터에서의 흐름도 여전히 죽지 않았다고 봐요. 아, 바이오도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예. 예. 바이오 섹터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네. 움직이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아까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기업들이 승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정확히 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내가 2세 3세로 승계를 하려면 예. 지주사가 못 간 이유도 이제 주가를 눌러놨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요. 왜냐면 승계해야 되니까 세금 조금 내야 되니까 지주사를 못 가게 해요. 지주사를 넘겨야 되니까. 근데 예. 최초에 이제 2세든 3세든 뭔가 사업부를 맡길 때 성장 산업에 원래 맡깁니다. 그렇죠. 예. 보통 바이오 회사에 맡겨요. 예. 바이오 회사가 한번 뻥튀기 되면 그대로 그냥 자산 가치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네. 그래서 삼성도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 CB 에버랜드 CB도 있었지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게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바이오 섹터를 맡깁니다 원래. 예. 그래서 바이오 섹터 가서 네가 한번 잘 키워봐라. 본사에서 지원해줄게. 아니면 기업을 사주든가 오리온처럼 네. 레오캠 바이오 하나 사주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승계와 관련된 형태로의 사업부나 기업이나 이런데 계속 2세, 3세, 4세들이 여기에 사업 전체의 영역을 맡고 운용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바이오 남아있는 회사들은 지난 3년간 암흑기를 거치면서 괜찮은 회사들만 남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회사들 바이오들이 가는 종목들은 예. 딱 보셔도 다 시총 위에 있는 우량한 회사들이에요. 다 알만한 회사들이에요. 예. HLB,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다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에요. 예. 예전에는 저 밑에 있던 종목들이 막 불같이 올라와서 5만 원, 10만 원까지 올랐던 거지. 예. 이 종목들이 원래 5만 원, 10만 원 아니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가 그나마 터전이 좋아졌어요. 터전이. 네,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자리에서의 상황이고요. 예. 전체적인 맥락에서 흐름을 보게 될 때도 바이오 섹터는 올 한 해 마찬가지로 예. 이런 맥락에서 더 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종목 섹터 막 다 나오네요. 통출동입니다 오늘. 근데 여기서 백과사전. 예. 이렇게 너무 펼쳐놔 버리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다음 주 시장 상황에서 또 단기적으로 4월 중순까지 흐름에서 내가 딱 한 종목만 산다. 저는 한 종목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삼성전자를 사겠습니다. 삼성 전기. 전기. 네. 딱 한 종목이라면. 삼성 전기만 사겠다. 네. 네. 그렇게 압축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부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다 얘기해 놓고는 종목 이거만 산다. 마지막에 요거 좋으네요. 아니, 저는 예, 예. 종목을 펼치는 걸 너무 안 좋아합니다. 아이고 원래 그렇죠. 원샷 예. 원킬. 네. 지난번에도 차라리 이거 신용까지 해서 그냥 예. 뭐 들어가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고 기다리고 그렇죠. 아니면 정리하고. 주식은 뭐 아니면 도고요. 예. 안전을 생각하면 새마을금고에 3.9%짜리 예적금을 들죠. 예. 지금 특판 많이 나오던데. 예, 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정도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게 네네. 주식이다. 그렇죠. 예. 또 그거 보다 보니까 그런 쪽 없으니까 또 요즘에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은 게 방산 쪽에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사는 이제 대표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지 않습니까? 예, 하네스. 예, 근데 이게 인적 분할한다고 그러죠. 예. 최근에 인적 분할을 단행했던 회사 중에 SK D&D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인적 분할 이슈가 그러니까 방산의 이슈가 네. 좀 더 가기 위해서는 대표주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대표주가 살아 있어야 나머지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형태에서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대표주가 하네스라고 한다면 예. 하네스가 인적 분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이슈가 됐고 주가 여기에 따라 급등락이 나왔어요. 네. 인적 분할을 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우리가
과거 이제 SK D&D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13,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16,000원까지 내려와서 인적 분할 단행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재상장 됐으니까. 예, 예. 하네스도 제가 보면 주가가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했어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적 분할 내용에서의 흐름이 가세된 형태로 주가 반응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거래 정지 시점이 될 거고 거래 정지 상황과 뭐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네. 정체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 과정 동안에요? 네, 그래서 방산의 이슈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네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 그 분할을 할 건데요. 하네스가 지금 보면은 저기 방산이 56%고요. 예. 그다음에 보안이 21%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항공기 엔진이 한 20몇 프로 됩니다. 네. 이 세 분야 중에서 보안 쪽 띄낸다는 얘기거든요. 보안 정밀기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정밀 보안을 뗀다고 하는데 예, 예. 나머지 방산하고 항공 엔진하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몰아야죠. 예, 예. 주식을 모르시면 됩니다. 근데 예. 방산 대장주가 지금 조금은 정체되고 쉬어가고 흐름이 약화되기 때문에 네. 방산의 흐름은 여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아, 라고 예. 판단되고 예. 관련업에 된다면 중공업, 조선주, 삼성중공업을 봐야죠. 삼성중공업. 예. 삼성중공업을 봐야 합니다. 경기회복 조선 쪽으로? 예. 바쁘다. 예, 뭐, 예. 하루 종일 할까요? 아유, 이게 시간이 다 됐네. 근데 괜찮습니다. 가시죠. 빨리 예. 할게요. 네. 삼성중공업 보면 조선업종에 보면 종목이 차별화됐어요. 네.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하나오션하고 달라요 이게. 예. 왜냐하면 만드는 배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경기회복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것이 움직이는데 네. 조선업에 대한 전체는 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1, 2, 3월에 네. 130억 수출했어요. 예. 지난해 한 해에서 260억 수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출한 거에 1분기 동안에 반절 수출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출 성장세 흐름의 진행이거든요. 네. 중국 경기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부각이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원래 네. 조선업종의 주가는 네. 한번 그 시세에서의 그러니까 한번 탄력을 받아버리면 그 방향으로 쭉 6, 7, 8개월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흐름들이 있어요. 예. 이게 특징적인 그 가치 섹터의 조선업의 흐름입니다. 네. 최근에 바닥점에 좀 올라왔죠. 네. 뭐 7,000원에서 8,000원, 9,000원 대까지 좀 9,000원 대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8,500원대 쉬고 있어요. 네. 시작은 했어요. 네. 방향은 잡았어요. 네. 여기서 탄력 잡아서 가게 되면 쭉 갑니다. 그렇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져가셔야 된다.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요. 네. 이건 올 한 해 장 좋다 많이 말씀드렸죠. 예. 올 한 해 장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끌고 가자. 조선. 방산보다 조선. 방산보다 조선이 낫다. 네. 명쾌하게 그냥 대표님 나오시면은 머릿속으로 딱딱딱 정리가 딱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모셔야 되는데 안 바쁘셔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코너 2개 다 그냥 뭐 구분할 것도 없이 그냥 종목적으로 확 몰아치셨고요. 네. 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저희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이것도 적어야 되고 저것도 적어야 되고 잠깐만 내가 은행에 얼마가 있더라 막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저 마통만 하나만 끼면 됩니다. 마통 깨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예, 아직 3천도 안 왔는데 네. 삼성전자만 갔다. 나머지 몰아치는 종목 흐름들 네. 느껴보면서 웬만하면 삼성전기도 잘 보자.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아예 예약을 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뭐 2, 3주에 한 번은 고정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저희가 아, 편하고 조회수. 저 틀리기도 많이 틀리니까요.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삼성전기가 움직인다는 전제 배경에서의 흐름들을 엔화도 얘기했고요. 예, 뭐 예. 이런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삐그덕거리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전제 흐름 퍼즐이 맞춰 지나가면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친절한 AS까지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우리 큰데 믿을 준 네, 대표님 모시고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여러 가지 시장 얘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또 경제사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